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이라 그러면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저런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드론이 자격증이 있죠. 1종부터 4종까지.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종만 해도 어지간한 드론을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4종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좀 살펴보면 가시권 비행을 하라 그럽니다. 가시권. 실질적으로 드론을 가시권 비행을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니터를 보고 비행을 하지. 그렇지만 이거는 적발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음주 비행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 있습니다. 음주 비행은 가태료가 셉니다. 또 이것도 정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셉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면 이 준수사항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가태료가 장난 아니게 셉니다. 가태료가 우리가 운전을 하면 신호위반을 하거나 이러면 보통 약 한 10만원 선이면 해결됩니다. 기분이 좀 꿀꿀하고 찝찝하겠죠. 10만원 안짝이 날라와도, 고지서가 날라와도 참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기본이 약 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1차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1차에 한해서 50만원이면 자동차하고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금액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도 150 이상을 비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이 조종자 준수사항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150을 갔는지 100을 갔는지 170을 갔는지 200을 갔는지 본인만이 압니다. 이것은 적발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서 적발이 되기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돼서 가태료를 무신 분이 있습니다. 드론의 이름,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되겠죠.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재를 안 하면 눈에 쉽게 띄겠죠. 내가 비행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촬영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떳떳하겠죠. 그러면 촬영 허가를 얻었으면 전화를 해서 언제 촬영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라 그러겠죠. 했습니다. 그러면 떳떳합니다. 그럼 비행하면 됩니다. 비행하는데 이 소유자 정보 기재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태료가 5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소유자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드론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기재를 보통 하는데, 개인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론 상단에 이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칼라 스카치 테이프인데 그걸 붙이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제 나름 알맞게 이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목적은 분실했을 경우에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겠죠. 분실했을 경우에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드론이 사고나 추락을 했을 때, 물적 피해가 났을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드론은 50에서 20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물적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이러면 굳이 연락처를 안 적고
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드론이 성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조종자 준수사항도 있지만 뭐 비행 전에 점검사항을 잘하면 드론은 거의 이륙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위성인데, 위성이 20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잡혔다고 가정을 하면 리턴 투 홈 하면 오차 범위가 넉넉 잡아가지고 약 한 1.5m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30개가 잡힌다. 요즘은 30개가 32개까지도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오차 범위가 뭐 10cm 정도입니다. 거의 뭐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은 위성이 잡힐 때는 좀 기다려야 위성이 잡힙니다. 대부분 안 잡혀요. 예, 특히 처음 비행할 때는 위성이 적게 잡힙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번째는 위성이 더 많이 잡혀요. 빨리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연락처를 적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가테료가 50만이라고 그랬죠. 야간 비행은 가테료가 더 셉니다. 이건 눈에 쉽게 띄겠죠. 고도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 간제권. 이 앱에서 드론 플라이나 드론 맵을 다운받으시면 금지구역, 간제권이 자세히 나옵니다. 간제권은 공항이죠. 공항은 9.3km죠. 9.3km. 오헬입니다. 오헬이기 때문에 9.3km. 그리고 원자력은 10헬입니다. 18.6km. 내에서는 비행을 하면 안 됩니다. 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금지구역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할 때는 비행허가를 받고,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허가, 촬영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원스톱에서 여기서 신청하고 여기도 신청해야 됩니다. 원스톱이라 그래서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원스톱에 들어가서 비행허가, 촬영허가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가 비행금지구역은 아닌데 좀 사진 좀 찍고 싶어. 여기가 참 풍경이 좋은 게 있어서. 그러면 촬영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됩니다. 촬영허가는 어디든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촬영허가를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오케이가 납니다. 그래서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바로 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간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제권. 여러분들 드론을 가지고 계시면 공항 주변에서 비행을 하면 안 된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항 주변에서 시동이 안 걸린다던데, 혹은 시동이 안 걸리던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안 걸리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할주로입니다. 할주로가 군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4km까지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4km까지 이래야 되겠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해당되는 드론은 DJI 드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4km 안에는 드론이 시동 걸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동 걸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려면 DJI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비행 제한구역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 신청은 직결입니다. 즉시나 돌아서서 바로 나옵니다. 이 양식만 맞으면. 그러면 승인이 났으면, 승인이 났는 것을 드론에 가져오면, 절차만 밟으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면 안에서도 시동 걸리죠. 그러면 밖에서, 여기서 풀지 안 하고 해제하지 않고, 여기 안에서는 시동 안 걸리니까 밖에서 시동을 걸어 가지고 핵 밀어 넣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죠?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면 4km, 할주로로부터 4km 밖에 지오 펜싱이라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 땅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드론이 탁 가다가
4km 지점에 도달을 하면 호버링을 합니다. 더 안 가고 호버링을 하면서 비행 제한 구역에 접근했다고 멘트가 나옵니다. 이 밖에서는 비행이 되는데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드론을 여기 구역을 해지를 하지 않고는 드론이 이륙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착륙해서 들고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 할주로 내에 승인을 받으려면 이것은 정말로 까탈스럽습니다. 이것은 국내 허가 났다는 증명을 하는 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결제가 약 한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뒤에 승인이 납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제가 자세히 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서부터 할주로로부터 이 착륙장이 있죠. 이 착륙 방향은 고도가 자동으로 묶입니다. 이것은 고도가 이 밖이라도 그래요. 고도가 묶여요. 여기는 150이 묶입니다. 150 이상 안 올라갑니다. 드론이 설정을 안 했는데도. 요 밖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갑니다. 150이고 요 근거리까지는 고도가 60에 묶입니다. 60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DJI 모든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 국내 허가와는 관련이 없는데 할주로 내에서 만약에 비행하면 국내 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4km 밖에 4km 안쪽에서는 국내 허가와는 관련 없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이 드론 소유자하고 이 연락처를 꼭 기재해서 비행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